그럼 견해를 측량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건 해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 물질 이 자체가 벌써 그죠? 나를 두 조각 낸 거잖아요. 해체한 것입니다. 그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체라는 그죠? 그 관점을 빼버리면은, 우리 그죠?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도 글 하나 드린데, 그죠? 그래서 여기 정의가 뭡니까? 견층적인 정의는 우리 제18장 견층정 몇 쪽입니까? 17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이 가운데서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견층정입니다. 됐죠?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봅니다. 됐죠? 견층적인 정의가 뭡니까? 정신물질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다른 말로 정신물질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8장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보기를 18장에서는 5가지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뭡니까? 176쪽이 근본물질을 통해서 구분하면 했죠. 이걸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근본물질을 통해서 정신물질을 구분함.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신물질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존재를 뭡니까? 그죠? 특히 이제 물질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지수, 화풍. 근본 물질을 통해서 했죠. 그죠? 지수, 화풍을 통해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쭉 넘어가면 179쪽이죠. 그죠? 179쪽은 18개. 우리 불교의 기본 그기잖아요. 우리 정신물질을, 존재를 18개로, 18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12초로, 그죠? 181쪽입니다. 존재를, 그죠? 12차원 여기도 정신물질 있죠? 12초로 해체해서 보는 것. 그래서 구분함, 앞에는 다 정신물질을 구분함, 정신물질을 구분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또 해체해서 보기 핵심이 오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번의 무대기들을 통해서 정신물질을 구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그죠?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정신물질을 간략하게 구분함.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해체해서 봐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식으로 한번 볼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해체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176쪽 근본물질을 통해서 구분하면 했어요. 그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직사본게죠. 프린트 물질 받으신 거 있죠. 그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건데, 이게 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사리푸타 존자가 그저 설하신, 여기 보면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이 있죠. 그죠? 마지막 니까야 28번째 경을 토대로 해서, 그죠? 여기 그 근본 물질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근본 물질을 하게 되는데, 지수 화풍이잖아요. 그 여기서 지수 화풍은 법으로서의 지수 화풍이 아니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해체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마침은 28번째로 뭡니까?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념처경이나 우리 초기경 수행과 관계되는 여러 경에서 보면은 우리 내 몸을 해체할 때 기본적으로 32가지로 해체해서 보죠. 머리털, 몸털 등등 해서 그죠. 32가지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본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2가지를 더 넣어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불로서 해체해서 보고 바람으로서 해체해서 보는 걸로 해서 4대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머리털, 몸털에서 32가지를 해체해서 보는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땅의 요소, 하나는 물의 요소입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를 넣으면은 지수, 화풍, 사대를 해체해서 보는 거죠. 그죠? 우리 대념처경이나 다른 경들에서는 32가지로만 해체해서 보는데 이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42가지로 해체해서 봅니다. 10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본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10가지 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수 화풍이잖아요. 불에 관계되는 것 4가지, 그 다음에 바람에 관계되는 것 6가지. 그래서 이건 전부 내 몸에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수행에서, 우리 실참 구체적인 수행에서 기본적인 대상은 내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대중중에서 안과 밖으로, 그죠? 안에서, 그죠? 몸에서 몸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밖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안팎을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출발점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내 자신에서 일어난 물질적인 현상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수, 화풍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프린트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32가지 중에 20가지는 땅의 요소입니다. 그죠? 좀 이따 보겠어요. 그 다음에 12가지는 물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는 불의 요소입니다. 6가지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이걸 다 하면 4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거죠. 그게 그 땅의 요소 해가지고, 그죠? 우리 또 그린드물로 이쪽 한 펴 보십시오.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해서, 그죠? 그거 보면은, 예를 들면, 잘 있죠? 자,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 토끼, 살가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소의 음식, 대변. 여기다가 가로해서 제가 네 해놨죠, 그죠? 요게 대형체경이나 초기 버전에서는 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닥니까에 들어있는, 그래서 조금 늦게 결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기서 보면은 뇌를 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청진도론에서도 뇌가, 이렇게, 뇌를 넣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걸 달아놨습니다. 뇌를 넣으면 딱 20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땅의 요소입니다. 물론, 예, 머리털에, 우리 아담마적으로 보면, 머리털에는, 그럼 그 지수, 화풍하면 지혜성고만 있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적인 현실에서 보면, 뭡니까? 머리털은, 이거는, 그죠? 땅의, 그러니까, 땅의 요소가 분명히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0가지는 전부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죠? 경고성 혹은 땅의 요소가 강한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쪽,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차이지 쪽이요. 밑에 보면, 밑에 보면,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알의 소변, 12개죠,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물의 요소가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성분이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에 가면, 그죠? 그 3쪽입니다, 그죠? 그 보면은, 그죠? 뭡니까? 예, 개개인에 속하는 물, 뜨거운 것, 뜨거워서 생긴 것,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청진도론에서 이것을 4가지라고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1, 2, 3, 4 해놨죠, 그죠? 청진도론 설명해 보실 때 3쪽에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늙는 것, 그 다음 3번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타는 것, 4번은 뭡니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완전히 소화되는 것, 이건 다 불기운이죠. 내 몸에 있는 불기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불기운을 이렇게 4가지로 부탁해서 뭡니까?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4가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청진도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불기운은 크게 4가지라는 건데요. 우리 다 동의합니다. 내 몸이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늙는 것도 불기운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소화되는 것. 이렇게 4가지가 내 몸에 있는 불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또 그 4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을 그 바람의 요소는 크게 6가지로 봅니다. 위로 올라가는 바람. 그 청진도는 설명을 하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바람.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위로 올라가는 바람 뭡니까? 뭐 먹고 이래가지고, 그죠? 하는 거죠. 바람 위로 올라가죠? 그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바람. 우리 잘 압니다. 그죠? 네. 대변과 소변입니다. 뱃속의 바람.
그죠? 창자가, 그죠? 그, 꿈틀꿈틀한 그걸, 그죠? 그, 뱃속의 발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발음이죠, 그죠? 안에 있는 발음은 창자 안에 있는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에 순환하는 발음은 정맥의 망을 통해 온몸과 사지에 순환하여 구불구 표현 등 상태를 일으키는 발음. 이런 뭐 품기에서 이런 한인도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가장 분명한 현상, 덜숨, 날숨. 이렇게 해서 부다부사 우리 그저 사례부터 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경에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현상을 크게 42가지로 개체해서 이 42가지 중에 20개는 그죠? 땅의 요소에 12개는 물의 요소에 그 다음에 4가지는 불의 요소에 6가지는 바람의 요소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 되고 아비담마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으면은 그거는 쫙 이해가 됩니다. 예, 막 그냥 그죠? 이 까고 지금 세 번이나 뜯은 오늘 또 이거 시간 나오는데 그죠? 그죠? 예, 요거 넘어갑니다. 아비담가에서 몸에서는 그 지, 화, 풍을 경험하는데 마음으로 수를 경험한다는 말씀을 예. 그 부분을 왜냐면 이 가운데 그죠? 우리 아비담에서는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 근본 물질로 지수, 화풍, 사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대 중에 지, 화풍, 3대는 감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감촉이 아니면은 여기서 지는 경고성이잖아요. 경고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감촉이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 우리 뜨겁고 차갑고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갖다 대면은 우리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거는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따뜻하냐 차가우냐. 그 다음에 유동성 있잖아요. 그래? 내 몸이 바람이 와서 스치고 지나간다든지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감촉의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 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응집성 혹은 또 뭐라면 정착성이라잖아요. 응집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직접적인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건 또 더 오바를 해서 나아가면 저또 남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수대를 응집성을 보는 거죠. 끈끈한 뭐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니미따처럼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음으로 있잖아요. 예,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우리 지수, 화풍은 우리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물질적인 우리 토대가 되고 경험의 대상인데 그 가운데 지, 화, 풍이 우리 감촉의 내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응집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 우리가 그죠? 상당히 그죠? 어떻게 보면 걔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감촉의 내용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건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경험하냐? 예를 들어서 눈이 경험하냐, 귀가 경험하냐, 코가 경험하느냐, 그죠? 맛이 경험하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만호가 직접 체험하는 그 대상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스님, 지혜의 부드러운 그런 거라든지. 예, 경고성, 예. 그런 것들이 마치 정신적 요소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정신은 아닌 거죠. 정신이 아니죠. 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딱딱하고 예, 대면 있잖아요. 대면은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거는 바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직접, 몸이 직접 체험하는 거. 그죠?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호가 또. 여러 가지 그걸 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한다든지 이전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대비를 해서 이거는 뭐가 같다든지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만호가 응용의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거죠.
직접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대상을 체험할 때는 상자본에서는 지화풍 3대가 감초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방북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까지도 감초의 감초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듯한 전에 그러니까 아비담 부사론 같은 거 읽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자불교에서는 실참 수행을 강조하니까요. 우리가 뭐 조금만 그런 생각을 해봐도 그 응집성을 있잖아요. 직접 내 뭐가 딱 닿아갖고 있잖아요. 내 몸에 닿아서 응집성을 느낀다는 건 상당히 조금 이거는 우리가 좀 몰라요. 나는 응집성 느끼다. 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힘들죠. 딱 이거 지화풍 이건 분명해요. 그죠?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분명하게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응집성을 내가 느낀다 했잖아요. 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팽팽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또는 지를 느끼는 거나 팽팽하다 이렇게 응집성.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일종의 만호의 추론이나 간접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물의 성품이다. 이거는 바로 직접지가 될 수 없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만호가 있잖아요. 뭐 이전에 어떤 그런 거를 한다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물이 묻었는데, 물이니까 응집성이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죠? 되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죠? 우리 육권을 통한, 그죠? 특히 5권을 통한 직접지의 내용은 아니다. 뭐, 그까지는 저는 뭐 다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시지만,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특히 여기 우리 이 부분 있잖아요. 그 3번부터 176번부터 있잖아요. 176번부터, 176장부터, 그런데 3번부터 8번까지, 그 179쪽까지 있잖아요. 3번부터 8번까지, 이거 해봐야 한, 5문단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꼭 읽어갖고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초기 불교적인,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게죠. 아주 생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있잖아요. 몇 번을 읽더라도 있잖아요. 꼭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도움 드린다고 제가 이런 걸 자꾸 만들었어요. 그걸 해놓고 보면 진도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자꾸 더 이제 격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꼭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넘어갑니다. 처음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고 좀 하니죠. 요거를 참조해서 여기 특히 숫자 나온 거 있잖아요. 42가지, 어떤 것도 44가지가 나옵니다. 왜 44가지가 되는 게 요거 읽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숫자들을 정확하게 한번,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하고 오늘 넘어갑시다. 오늘 저기 18년 다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179쪽입니다. 자, 18개, 18가지 요소를 통해서 구분하면, 정신물질을 구분하면 됐죠? 구분하면. 그럼 결론은 뭡니까? 18개 중에 10개 반은 물질이고, 7개 반은 정신이다. 여기 결론입니다. 뭐야? 10개 반이 왜 물질이지? 10개 반이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안이, 비설, 신. 다른 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 이 대상이 되는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하면 5개, 10개지요. 거기다가 우리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그죠? 이 법 가운데 반트는 물질이고 반트는 정신입니다.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개 반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7개 반이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18개로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어요. 그러고 법의 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7개 반이 정신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주제가 뭡니까? 우리 그 18개로 정신물질을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물질을, 그러니까 18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신물질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여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라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181쪽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12가지 감각장소, 12가지 감각장소는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 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똑같이 10개 반은 물질이고 1개 반은 정신입니다. 10개 반 물질 아시겠죠? 아니, 비설, 신, 색성, 향미, 촉 10개죠. 그 다음에 법의 반턴은 물질이고 반턴은 정신입니다. 법의 반턴, 그러니까 10개 반입니다. 그럼 정신은 뭡니까? 아니, 비설, 신, 의 하면 의 이거는 마음이니까 정신이죠. 그 다음에 법의 반턴이 정신이었죠. 그러니까 1개 반 됐죠. 그러니까 10개 반 더하기 1개 반은 12가지가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뭡니까? 이제 무더기들, 즉, 보온을 통해서, 그죠? 정신물질을, 그죠? 해체해서 보는 거죠. 정신물질을 색수상 행식으로 이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이 보면은, 내 몸을 통해서 보면은, 그죠? 우리, 여기 뭐, 아담에서 배운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7가지는 구체적 물질이고, 여기서는 지금 유형의 물질이라 해놨습니다. 그죠? 그 형태가 아닌 그렇게 물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 그래서 유형의 물질이고,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10개는 추상적 물질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3번 보면 제가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81쪽입니다. 13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더기를 통해서 더욱 간략하게 구분한다. 어떻게? 여기 비구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 몸에서 업, 마음, 온도, 음식의 4가지 원인에서 생긴 사대들, 그의 의장, 그죠? 형색, 그죠? 냄새, 맛, 영양소, 눈의 감성 등 5가지 감성, 심장, 토대의 물질, 성, 생명기능, 온도와 마음 2가지 원인에서 생긴 소리. 자, 이 7가지 물질들을 명상하기 적합하고 완성된 물질이고 유형의 물질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지 몸을 통한 암시, 말을 통한 암시, 허용요소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제 생성, 상속, 쇠퇴, 무상 이 10가지 물질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변하고 단지 틈을 한정짓는 물질이며 완성된 물질이 아니고 유형의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브라함 킬라자로에서는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이라 했습니다. 앞에 17가지는 구체적 물질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 27가지밖에 안 되죠? 엄마야, 28가지를 해놓고 왜 구라를 치느냐? 하나는 어디 갔냐? 내 몸 안에서 남성의 물질과 여성의 물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 여자 부부님들은 살펴보면 여성의 물질이 있을 거고, 남자 부부님들은 살펴보면 남성의 물질이 있을 거고, 이 2개가 동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입장에서 가면은, 우리 구체적 물질은 17가지, 추상적 물질은 10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82쪽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27가지 물질 모두를 물질의 무더기라고 해요. 27가지 대목 아시겠죠? 그죠? 성의 물질에서 남성, 여성이 내 몸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1가지 세간적 마음과 함께 일어난 느낌의 무더기, 그와 관련된 인식의 무더기, 상카라들의 무더기, 즉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아름 아래의 무더기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물질의 무더기를 물질이라고 4가지 정신의 물질을 정신이라 한다. 또 왜 이렇게 나옵니까? 기본 정의가 뭡니까? 존재를 정신물질로 그죠? 구분해서 해체해서 보는 것이 그죠? 이 경청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존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 경청정은 뭡니까? 존재를 온처계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 불교의 기본 법수가 뭡니까? 불교에서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이 온처계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북방 불교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존재를 살펴보는 방법은 그죠? 온처계로 살펴보는 겁니다. 온처계를 살펴보는 그 베이스는 뭡니까? 정신과 물질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봤습니다.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여기서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뭡니까? 정신이고 그죠? 12초로 해체해서 보면은 12초 가운데 10개 반은 물질이고 그죠? 1개 반은 정신이고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10개 반은 물질이고 7개 반은 정신이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 살펴보는 것,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살펴보는 것이 경청정의 출발점이고
핵심 주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다시 뭡니까? 네 가지 근본 물질을 통해서 정신 물질을 간략하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네 가지 근본 물질과 근본 물질들에서 파생된 물질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물질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호의 감각장수와 법의 감각장수 일부분을 정신으로 파악한다. 앞에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딱 이 5가지로 살펴보는 거, 딱 해출, 뭡니까? 요약하는 뭡니까? 원처계로 살펴보는 겁니다. 왜 원처계로 살펴보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알겠죠? 불교는 왜 그 원칙에 목을 매다느냐? 우리 스승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왜 그래 창조주의 목을 매답니까? 저그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겁을 팍 주고하고죠. 이래 안 보면 유황불을 팍 떨어진다. 불교는 그런 불안을 안 치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세폐하게 봐요. 부처님 말씀이 마음 안 들면 살더라고. 딱 이렇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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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안 들면 나는 싫어. 지가 좋아하는 건 딱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유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죠? 일 안 하면 유황불을 팍 떨어진다. 그죠? 바람분들이 제조할 때 뭡니까? 머리가 일곱 쪼가지고 팍 나빈다. 그죠?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죠? 벌벌벌벌 겁을 내서, 그죠? 이래 할 텐데요.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고 너무 진짜 부처 대접을 했어요. 그죠? 우리 같은 청민은 뭡니까? 네가 최고, 네가 이병철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죠? 요새는 이병철 씨하면 별로 안 통합니다. 그죠? 예, 네가 이재용보다 더 귀하다. 이러면 뭡니까? 진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해버린다. 그죠? 근데 불교는 초기부터 그래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너무나 이거를 해갖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그죠? 근데 문제는, 왜 원칙을 보느냐?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세상을 해체해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처계라는 말 자체가 벌써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하지 왜 오온을 합니까? 내가 있다. 내가 최고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오온. 그죠? 그 자체가 벌써 해체해서 하시는 거죠. 세상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12처, 18개 그렇게 해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뭡니까? 12처만 말씀하시지. 그럼 또 18개는 왜 똑같은 거든? 왜 두 개 하나만 이야기하지? 왜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굳이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땅은 했잖아요. 그죠? 아니, 비설, 신, 의 하면 우리 딴 거는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거는 무상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의, 마음 이런 게 뭡니까? 마음은 영원하다. 마음이 진짜 내다. 일체유심조, 심적시 불.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볼건 거부지죠. 마음을 볼건 안 거부지는데 왜 저 스님 자꾸 거부진다고 저렇게 그냥 강요를 하는 건 난 모르겠다. 짜증을 주겠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 하니까 저는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죠? 마음이랄 거죠. 만호를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저는 초기부터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야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조금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더 쪼개버렸다는 거죠. 더 쪼개버려서 나누니까 우리 마음을 절대화시킬 이제 그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요 이 두 개가 우리 눈과 정색이 만나면 눈의 아르마르게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것도 조금 발생일 뿐이라는 것.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8개를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히려 초기경에서는 보면 우리 니까야와 아비담마를 갖고 구분해서 보면요. 니까야에서는 12처의 가르침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비담마에 오면은 18개의 가르침이 훨씬, 그죠? 많고, 오히려 12처가 18개로 해통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 북방불교, 그죠? 북방 구사론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북방에서도 거의, 물론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히 존재를 나눠서 설명하실 때는 북방, 우리 구사론 같은 데 보면 18개가 있잖아요. 불교의 기본적인 그
흡수로 예, 그렇게 자리를 예, 잡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딴 건 모르더라도 있잖아요. 벌써 불교는 뭡니까? 존재를 해체해서 설하고 있다. 우리 여기 말하면 정신 물질로 나누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정신은 우리 그죠? 수상행식으로 나누든지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의와 그죠? 법 혹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죠? 의식과 법의 반thân 이렇게 하고 그죠? 물질은 뭡니까? 안이, 비설신, 색성, 향미, 촉 하고 법의 반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했잖아요. 14번까지 5가지로 해체해서 정신 물질을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을 간추는 건 뭡니까? 우리 온처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환자의 경우는 28가지 네? 성전환자의 경우는 28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죠. 낮에는 남성이 되죠. 근데 밤에 여성이 됐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히 교수님이 되시나니까 많이 그죠. 사회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전 그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를 이렇게 5가지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다음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일종의 수행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 그 위에 보면 뭡니까?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존재 특히 물질을 우리 내몸 속에 있는 물질을 42가지로 나눠서 있잖아요. 그 중에 그죠? 24가지 그죠? 그 물질은 아비담마적으로 44가지 그죠? 물질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다 드러나죠. 드러난 분들은 존경한다. 그죠? 바로 안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포기해피지. 이거 한다고 에이, 짜증나. 에이, 욕하고 말하면 되겠죠? 그럴까 싶어서 뭐랬습니까? 자, 정신의 법들이 확인해지지 않으면 결론은 뭡니까? 반복학습으로 가라. 그렇죠? 제 이야기가 그죠? 다 지금 있잖아요. 청림도론이, 그죠? 제가 지금 청림도론을 막 완전히 달통한 사람처럼 지금 그 나오고 있어요. 청림도론 여기 15번, 16번, 17번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그 15번, 그죠? 만약 그가 이런 방법으로 물질을 파악하고 정신을 파악할 때 정신이 미시하기 때문에 확인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마음을 잡도록 하고 파악하고 구분해.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반복학습.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차츰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얽힘이 풀리며 아주 선명하게 될 때 그것을 대상으로 가진 정신의 법들도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 됐죠? 나는 정신은 고사하고 지금 물질도 분명해서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앞에 특히 우리 1번에 사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요 프린트를 참조하시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드시다고 꼭 집에서 있잖아요. 커피 한 잔 타놓고 자세히 한 번만 이해되면 그걸 반복학습을 해보십시오. 한 번만 이해되면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안 됩니다. 그건 되면 뭡니까? 한 20-30분만 하면은 또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째 되면 뭡니까? 또 봐도 또 모릅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그때는 한 10분만 보면, 맞다. 그때 키워드가 이거였다. 네? 여기 왜 44가지냐? 44가지라는 것은 지금 요래돼서 지금 44가지다. 있잖아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은 54다. 있잖아요. 맞다. 이러는 거죠.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점점 떨어집니다. 인자는 됐겠지. 4일째 보면 또 안 됩니다. 짜증이 확 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은 또 빡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5분도 안 걸린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열이 생깁니다. 저 선생님 저기 저리 잘하지. 제가 벌써 4번, 5번 있잖아요. 아랫게 오늘 이제 이거 갈 게라고 그랬잖아요. 아랫게 제가 저녁에 이제 이 책을 처음 또 열어봤어요. 한 달 만에. 아랫게 저녁에 책을 열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짜증이 빡 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 프린트물을 보니까 에이, 지금 짜증이 나는 확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험합니다. 저는 대불련 도와가 병원 출신이 아니고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갖고 원래 치매현상 이런 거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비 되다 싶은데 내일 모레쯤 돼서 보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면 물질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물질을 파악하는 현상이 훨씬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토대가 되면은 수상행식의 문제도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더 뭡니까? 정확하게 혹은 더 세밀하게 관찰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핵심은 뭡니까?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학습은 그냥 하는 거 아니다. 하나 더 있죠. 반복학습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간절하다. 유장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한국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저는 유장한 마음으로, 오야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 더 좋은데,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저는 유장한 마음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그죠? 간절하고, 유장한 마음으로, 그죠? 네. 그냥 유장이 아니고, 유장한 마음으로, 네, 유장한 마음으로. 그 반복학습을 유장한 마음으로 하면은, 불교에 대한 이해부터해서죠. 이 이해가 자기 자신의 몸 속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한다. 여기 그리고 그럼 16번에 부탁도 선생님 친절합니다. 보기를 듭니다. 보기를. 16번에서는 그죠? 반복학습을 하는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로 지금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거울 표면에 얼굴의 영상을 보고자 하나 영상을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상을 볼 수 없다 해서 거울을 던져버리지 않는다. 그죠? 부탁도 선생님도 애는 다혈질이 것 같아요. 거울 많이 던져봤습니까? 그걸 알거 아닙니까, 지금? 에이씨, 이래가지고, 그걸 확쭉 던져버리고 그랬는데, 그 던지면 안 되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영상을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문제로 당한다. 거울이 깨끗해졌을 때 영상은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네. 그럼 참기름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참기름을 원하는 데 없는가? 참기름,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뭐 참기름 원하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보니까 참기름 깨를 볶아갖고 있잖아요. 그걸 짜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참기름 원하는 자가 깻묵을 통에 넣고 물을 뿌린 뒤 한두 번 눌러 짜서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깻묵을 던져버리지 않는다. 부탁 선생님, 그죠? 완전히 다혈질입니다. 그죠? 오히려 계속해서 더운 물을 뿌리고 짜고 누른다. 이렇게 할 때 맑은 기름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정화하려는 자, 우리 까따까 열매, 우리 정화제가 옛날에 뭐 열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넣고 어떻게 됩니까? 넣었다고 해서 바로 안 되고 휘휘, 그죠? 손을 넣어 한두 번에 마찰로 물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까따까 열매를 던져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마찰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7번입니다. 차츰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매듭이 풀리며 더욱 분명해질 때 그를 방해하던 오리몬들이 가라앉고 진흙이 침전된 윗부분의 물처럼 그의 마음은 맑아진다. 물질을 대상으로 가진 정신은 스스로 분명해진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신적인 것도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탕수수 짜는 것. 됐죠? 사탕수수 짤 때 뭡니까? 인도 가서 사탕수수 짜가 드셔보죠? 그죠? 그죠? 그거를 그냥 뭡니까? 맷돌 비슷한데 그거 넣고 어떻게 됩니까? 사탕수수 안 넣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요새는 다 모트라고 윙 돌립니다. 옛날식으로 지금 한 데도 있어요. 요새는 오일이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는데 비하는 주변에 가보면 사탕수수 많이 한 데 보면 그죠? 외국인들 많이 한 데 보면 황소 2마리 있잖아요. 황소 2마리 그 맷돌이 있잖아요. 그걸 확 옛날에 나 못 봤거든요. 4년 전에 가갖고 그걸 봤다니까. 황소 2마리가 있잖아요. 맷돌을 사탕수수를 안에 넣고죠. 딱 그때 뭡니까? 황소 2마리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 거기서 사탕수수 나옵니다. 괜히 황소가 그러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로가 그냥 윙 돌아가는 거죠. 그건 맛이 없어 보이고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탕수수 짜는 사람이죠. 한 번에 포기하면 안 된다 말은 되죠. 황소를 계속 때려갖고 있잖아요. 계속 따지고 자격을 받기를 위해 도저히 와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죠. 고문하는 데 있잖아요. 최근 아닌가 박근 아닌가 이건 아닌가 그죠? 있었죠. 그죠? 이거 무시가 그죠? 이거 그죠? 한 번 고문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디를 들고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장한 마음으로 그죠? 고문도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그죠? 그죠? 반복해서,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속 길들이기. 그렇죠? 속 길들 때도, 그죠?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죠? 버터를 내기 위해서 커드를 절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통에 넣고, 이거 수백 번 정도 있잖아요. 저어야 그 커드가 되잖아요. 생선 요리. 뭐 생선 요리 할 때도 그렇겠죠? 생선이 비늘도 많고, 가시도 많고, 그죠? 묵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남의 가고 내가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인도에도 경선생도 그런 옛날에 그러지. 야, 생선 그 꿈을 하고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요? 바늘을, 별이 갖고 있잖아요. 그 낚시를 해갖고 지렁이 꼽아갖고 있잖아요. 강에 던져놓고 고기 물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죠. 그래서 고기 탁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이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비늘을 딱 베끼 넣고 있잖아요. 요리를 잘해갖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 돼 있어요. 성인하고는 좀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자,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면은 우리 정신의 영역은 우리 부타우사 스님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번에 보면 1번은 감각 접촉을 통해서, 2번은 느낌을 통해서, 아르마를 통해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질 때 그에게 정신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확인된다. 감각 접촉, 느낌, 아르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어떤 자는 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수행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앞에 우리 물질 부분도 5가지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떤 자는 4대로 해서 보고, 어떤 자는 18대로 해체해서 보고, 어떤 자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어떤 자는 5으로 해체해서 보고, 또 어떤 자는 좀 간략하게 있잖아요. 지수 확분으로. 그래서 그죠? 이게 전부 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그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죠? 예, 그 스승이 정해주는 대로 자기가 못 정하겠으면은 스승이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 접촉, 느낌, 아르마리 이 세 개 다를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도 뭡니까? 19번에도 보면은 어떤 자는 해놨죠. 그죠? 그럼 20번의 느낌을 통해서도 어떤 자는 해놨죠. 21번의 아르마를 통해서도 어떤 자는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9번에 보면은 감각촉을 보면 어떤 자는 땅 요소는 견고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요소들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그 대상에 닿는 느낌이 확인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번에는 어떤 자는 뭡니까? 맛을 경험하는 느낌의 모델로 확인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여기서 맛이라는 것은 맛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영화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만, 영화를 보면은 슬픈 것도 그 영화의, 이 맛이라는 건 원어로 라사입니다. 인도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맛은 8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슬픈 맛. 그죠? 공포도 우리 맛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화 보면 서스펜스. 그죠? 스릴.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공포,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8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 뭐 또 뭡니까? 분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죠? 그런,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낌의 측면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혜나 알의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맛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맛이, 우리죠? 아니, 비, 설, 신 할 때죠. 아니, 비, 설의 대상으로서의 맛은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가져오는 그 무엇, 그것을 맛이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는 대상을, 21번입니다. 대상을 아는 아르마리의 무대가 됐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지식의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강한 경우. 사람에 따라서요. 사람은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음 가운데 색, 수, 상, 행시가 되면 수와 상은 안 잡아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수상을 빼버리고 심심소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행과 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우리 경에서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느낌과 인식 이걸 넣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성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성향입니다. 특히 저 우리 느낌의 문제는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느낌이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자본주의가 우리 조장해갖고죠. 속된 말로 돈 빼내가는 데는 뭡니까? 전부 느낌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너무나 교묘하게 느낌을 자극시키니까 내가 느낌에 자극받은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안 그러면 길거리 가라. 이런 보면 뭡니까? 전부 느낌을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요새 그죠? 우리 지식인이 발달하는 그 지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우리 또 지적인 욕구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딱 내면 뭡니까? 수와 상이 동시에 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를 더 강조해서 보느냐는 나의 그 차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더 뭡니까? 남자들은 지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성향 있잖아요. 뭐 진보냐 좌빨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그래서면 피가 끓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진보는 좌빨이랑 비슷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내버린다. 그렇잖아요. 요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술 옛날에 좀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게 조금 정치적인 이게 좀 안정되면 뭡니까? 전부 아이돌들이 나와갖고 있잖아요. 맞죠? 스마트폰에 뉴스도 있잖아요. 전부 아이돌 아니면 뭐 우체가 뭐 늙어 좀 안 나왔으면 싶은 게 좀 우리 또래 된 24살 때 본 우리 또래 된 연예인들이 지금도 쭈글쭈글해져갖고도 나와갖고 뭐 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우리 뭡니까?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을 자극시키는 건데요. 느낌이고 세상이 조금 이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막 쫙 이래갖고죠. TK 저는 TK 아닙니다. 나는 이상하게 저 말씨가 뭐를 지금 투하게 해갖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경상도 말이래요. 그런 사람들 오해만 해요. 저를 뭐 그런 걸 말하는 어쨌든 이런 자체가 우리 이제 느낌과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죠. 우리 감정과 지적인 측면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그죠. 이거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데는 이 두 개가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있잖아요. 인간을 나는 무엇인가 할 때 딱 수와 상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신 인도 사상 전체에서 있잖아요. 느낌과 인식을 특히 뭔가 철학은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인식, 지적인 것을 강조한 건 있어도 느낌을 불교처럼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남대로 뭐 10년 제가 뭐 이것저것 원어로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극히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인간을 파악하시는 그 능력이라 말하면 좀 웃기는 말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제 3계 대도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있잖아요. 이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서 모든 건 또 느낌에 기울된다, 그죠? 두 번째 화살에 맞지만, 굉장한 말씀드리죠, 이런 걸 해서, 사실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부처님은 느낌의 문제를 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복은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행복이 와도 그거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열반, 뭐 행복, 이런 문제까지 있잖아요. 느낌과 결혼시켜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정말로,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불교 외에 이 느낌을, 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차원 낮은 느낌. 그죠? 예술에서, 예술하시는 분들 이빨 갈라내요. 그죠? 오용락을, 눈기, 코, 혀, 몸을 자극해서 오는 느낌. 우리 그걸 센서라 그러잖아요. 센스티브. 그죠? 이거 우리 무시하면 못 사용합니다. 그러면 스님께는 맨날 그런 강무스님 맨날 꼭 공문해야 되겠다. 그거는 느낌이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인간은 느낌이, 기본적으로 우리 눈기, 코, 혀, 몸으로 오는 느낌이, 그죠? 괴로운 느낌 오면 인간은 못 삽니다. 지적인 거를, 그죠? 혹은 우리가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죠? 더 뭡니까? 수준 높은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죠? 당장 아파 죽겠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이 5개인데 8개라고 성화하는 동안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고통, 괴로움, 고통은 5개인데 좀 전에 8개라고 말씀하셨고 8개요? 어떻게
그 전에 아니야, 그거는 라사. 그건 맛. 느낌이 아니고,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시키는 어떤 요인. 그거를 인도에서는 라사라고 그러고 마시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면, 그죠?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을, 그게 뭐, 수준이 높든 낮든 느낌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또, 그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 공포심도 느낌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맛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번에 보면, 그죠? 예,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는 땅의 요소는 견고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요소들을 파악할 때 그것을 대상으로 가지고 그 맛을 경험하는 느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8가지인가요? 인도에서는 그 8가지 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거 이게 딸리가지고 처음에 하다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공포, 분노, 또 뭐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서 느끼는 어떤 있잖아요. 짜릿함,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영화 예술이 인간을 자극시키는 것을 8가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8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감정이 예, 감정도 일어나 감각적인 것을 뭐 하고 또 감각적인 만족을 또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아르마리를 내서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3번입니다. 23번 181쪽으로 하면요.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에게 정신의 법들은 3가지 양상으로 분명해진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청년노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분석해서 이해하고 아는데 초점을 맞춰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4대로 있잖아요. 내 몸을 42가지로 해체해서 있잖아요. 그 42가지 가운데 24가지는 또 44가지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가지든가, 근데 뭐 그거는 벌써 헷갈리는 거 하잖아요. 예, 그거는 또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꼭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이것도 하다 보면은 오늘 시간 나가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3번부터 8번 문단까지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지수화풍, 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해체해가지고 이 하나의 머리털에 44가지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걸 다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 44가지가 나오는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거를 한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마음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하는 기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죠? 나라는 내 몸뚱이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내 몸뚱이를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딱 대체해서 보는 그런 분명한 근거, 토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죠? 대충 통밥으로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시면은 이것이 그 다음에 거듭 자기한테 적응시키면은 이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정신의 부분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명하게 되는 사람만이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만약 한 가지나 두 가지의 물질의 법들이 분명해졌을 때 물질을 버리고 정신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명상주제를 읽고 만다. 됐죠? 정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흙의 가시나의 수행에서 설명한 산소의 소의 비유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흙의 가시나도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 때도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예, 숨이 닿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걸 관찰하다가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그때 함께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이거의 우상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관찰하는데 이걸 맛을 들이갖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뭡니까 분별망 속된 말로 우리 식으로 분별망상에 빠져갖고요. 지가 뭘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갖고 홍냥 이래갖고 나중에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띄는 거 도망가는 거 때려 죽일러 만나기만 해봐라 자식을 그냥 나중에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다가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도 몰라요. 그럼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다가 이래 됐지 이래 될까 하는 거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뭐 심하면 병원에 가야죠. 수행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숨이 닿는 왜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끝까지 갔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흙을 까시나 할 때도 그렇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관찰할 때도 있죠. 머리털, 몸털, 머리털에는 44가지가 있다. 요때는 그죠? 10가지는 그죠? 그죠? 업에서 생긴 거, 어쩌고, 그죠? 그 다음에 8가지는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44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정신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신을 또 보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그죠? 또 내 돈 3천만 원이 또 나타난다는 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하다못해 요새 또 좌빨 시대니까요. 좌빨 이게 나타나면 뭡니까? 이빨을 부수수 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다 이랬지 이러면 또 있잖아요. 맞다. 내가 42가지 몸을 42가지로 해체해서 보다가 지금 이래 되고 내가 좌빨 소리만 나올 때 내가 이빨을 두고 갈았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정신을 관찰하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 물질적인 요소는 우리가 몸을 항상 토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물질적 토대란 말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생은 그 토대를 잃어버리면은 헷갈려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헷갈려버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물질적인 토대로 돌아가라.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산속의 소위 비우는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게 뭔 말입니까? 목동이 있잖아요. 솔직히 하다가 있잖아요. 소가 이제 풀을 잘 뜯어먹고 있으니까 뭡니까? 앉아서 잠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하다 보니 저는 득 깨우니까 소 한 마리도 없어요. 와, 이거 큰일 났잖아요. 목동은 소를 지금 인도 가도 그렇지만 다 자기 봐주고 한 달에 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텔레비인도 보면 그 목동이 거지같이 생기도 한 5천 마리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죠? 와, 저 목동 부장관 때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 다 따로 있고요. 지는 그거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러다 한 마리 잡고 때려면 지는다. 또 변상해도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다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지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고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속 밑에 옹달샘이 있는 데를 가면 된다. 그렇죠? 옹달샘 있는데 다 기다리고 있으면 뭡니까? 다니면서 이제는 풀 뜯어먹다가 나중에 뭡니까? 목이 마르면 다 그쪽으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때 딱 잡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물질적인 토대 베이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우리 들숨날숨 이거 할 때 많이 비유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그죠? 명상 주제도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으로 돌아가라. 이런 걸 계속합니다.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을 있잖아요. 우리 해체해서 보기를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예. 그죠? 뭡니까?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해라. 맞죠? 그죠?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은 뭡니까? 이제 이게 그죠? 우리 정신의 현상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까먹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물질적인 베이스로 돌아가라. 이제 이거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24번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잖아요.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정신물질을 떠나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죠? 됐죠? 네.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우리 색수상행식, 지수화풍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요, 조견, 온, 개, 공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공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중생은 없고 거기에는 정신 물질만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접촉을 통해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이 정신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들의 대상인 네 가지 근본 물질들과 이 네 가지 근본 물질들에서 파생된 물질을 물질이라고 구분한다. 이와 같이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전부 이거 뭡니까? 이제 이게 반야금, 치목금 막 이런 건데요. 멀거리, 혼파기 막 이런 겁니다. 자, 18가지 요소들, 12가지 감각장소들, 5가지 무더기들이라는 이 3개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정신 물질뿐인 이 너머에 달리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혹은 범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견청정의 내용인데요. 견청정은 뭡니까? 정신물질만 있지. 그 너머에 있는, 실제 말해서 우리 건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선, 그건 없다. 우리 자, 개아, 그죠? 그 다음에 중생, 영혼은 없다. 이거는 뭐냐? 단지 인식으로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우리는 아상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혹은 자아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정신물질이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물질이 고정에 불변해서 가만히 있느냐? 아라는 겁니다. 정신물질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조건생 조건멸하면서 그죠? 여러 수많은 조건들의 그죠? 그거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불교가 강조하는 우리 그죠? 그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바르게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이제 아인 중생 수자는 원래 없다. 자아라는 것은 없다. 개아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는 중생은 없다.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아주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생을 강조, 아이고, 나는 중생인데, 뭐,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나는 중생으로 살래. 에? 이렇게 깨달으면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영애를 봐도 뭐 좋다는 소리도 한 번 못하고. 나는 공상당이 싫어요. 그죠? 네. 그죠? 그렇죠, 그죠? 응? 네. 그 깨달으면 안 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또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은 참지요. 조선대죠.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해체해서 보는 거죠. 그죠?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이게 뭡니까? 안팎으로 시비처럼 팍 쪼개는 거죠. 그죠?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이거는 뭐 온으로 열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18가지 요소들, 12가지 감각장소들, 5가지 무적이라는 이 3개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정신물질이라는 이 너머에 달리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범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죠? 그죠? 이게 우리 청정도론의 견청종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면은 중생은 본래 없다. 그죠? 여기 결론입니다. 그럼 부타고사서는 딱 이렇게 하고 뭡니까? 이제 뭐합니까? 정글을 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 경과 대조하면 뭡니까? 정글을 들이대는 거죠. 정글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글은 어디서 들이대야 될까요? 당연히 부처님 말씀을 니까이에서 정글을 들이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번은 우리 와지라경 있잖아요. 상대 니까야. 와지라경입니다. 와지라가 벼락이라고 그랬죠. 네. 금강경이 이거 보고 뒤에 그 줄을 다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벼락입니다. 벼락인데 뭡니까? 결국은 벼락은 뭐합니까? 해체하는데 그죠? 깨부리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저는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25번에서 그 개성입니다. 부품들이 모였을 때 수레라는 단어가 있듯이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일상적인 말이 있다. 됐죠? 그죠? 우리 수레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부품으로 모인 거죠. 요새는 뭡니까? 요새는 이제 과학기술의 불교편입니다. 그죠? 요새는 뭡니까? 소나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22,000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부품들이 조건이 모여서 그죠? 화합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소나타 자동차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부품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소나타는 본래 없습니다. 됐죠, 그죠? 소나타는 겁니다, 그죠? 누구냐? 구석기 시대 개그를 하다고, 그렇게 또 어떤 그 사람이 좀, 구석기 시대 개그를, 이제 그걸 하시냐 몰랐더라고요. 네, 그 아재도 아니고, 아재 개그도 이런, 그런 아재 개그에 속하지도 않은데요. 아주 막, 짜증을 팍 내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죠? 옛날에는 소나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수레는 소나타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수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수레를 한다는 겁니다. 부품들로 나누어 보면은, 그거는 수레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제가 이것도, 그죠? 한 5개 또 내배를 먹었잖아요. 요새는 뭐 수레도 앞에서 볼펜, 그죠? 이게 뭡니까? 볼펜이란 뭡니까? 그죠? 이게 그걸 못해요. 자, 이게 볼펜입니까? 이게 볼펜하면 100% 또라이입니다, 그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조심 부탁드리겠어요. 강조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네. 우리는 볼펜이라 하지만, 볼펜은, 어떤 볼펜은 5개 딱 부품으로 모인 게 있어요. 그죠? 그 5가지가 모였을 때, 그죠? 그걸 우리는 볼펜이라 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수레의 비유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6번은 사리푸타 존자의 우리 앞에서 나온 코끼리 발전 비유그림 있잖아요. 집이라는 게 뭐냐? 멋진 그림입니다. 그죠? 26번입니다. 187쪽. 도반이요. 목재와 등불과 진흙과 집으로 공간을 에워쌀 때 집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로 공간을 에워쌀 때 몸뚱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몸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죠? 그런 요소들만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 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벼락경으로 했잖아요. 우리 와지라경으로 부다우서 선생님이 27번에서 결론을 내린다. 오직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머물고 사라질 뿐 괴로움과 다른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과 다른 것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 초경 도체에서 뭡니까? 우리 고성계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것이 고성계입니까? 고는 그렇죠. 사고 팔고인데 그죠? 100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팔고 이게 이제 괴로움인데 그죠? 10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90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와, 우리 제주도 좀 부다버섯 담아버섯 부부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때까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게 괴로움이 됐거든요. 10만 원을 사서 100만 원을 팔고 그게 왜 괴로움입니까? 10배의 이익을 받는데 10만 원을 사고 100만 원을 판다면 그것은 비유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로 100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팔고 이러면 10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파는 것은 엄청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게 괴로움인데 이러면 팍 물이 돌아도 내가 지난 4월달에 제주도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국수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손 뺐다고 장수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오치원고입니다요. 8번째 8고 중에 맨 마지막인 5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오직 오원이 생기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됐죠? 오직 괴로움이 생기고 너무 염세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 바꾸십시오. 염세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바꿔서 보면 뭡니까? 오직 오온이 생기고 오온이 머물고 사라질 뿐 오온과 다른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온과 다른 것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말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예, 거기에는 그죠? 어떤 그죠? 중생이 자항해하는 그런 실체는 있지 않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들었죠, 그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증거로서 우리 와지라경과 우리 콧길 발전 비유의 긴경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요새 말로 하면은 볼펜의 비유, 소나타의 비유 됐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또 한 번 돼서 비유로 정신물질을 쓰는 우리는 직접적인 말부터 무슨 비유를 들어서 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한번 대충 보면 한 7개 정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이와 같이 수백의 경들에서 오직 정신물질을 설하셨을 뿐 중생을 설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설한 것도 아니다. 됐죠? 그러므로 굴대와 바퀴와 차체와 수레의 체 등의 부품들이 일정한 형태로 조립되었을 때 수레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는 각각의 부품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수레라는 것은 없다. 우리 다른 보면 뭡니까? 그죠? 우리 색, 수, 상, 행, 식, 그죠? 등의 그죠? 그 법수들이 일정한 형태로 조립되어 있을 때, 그죠? 인간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인 뜻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정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레의 비유를 첫 번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재 등 집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형태로 공간을 에워싸고 있을 때 집이라는 통상적인 표현, 이 앞에 두 개는 앞서 나왔습니다, 그죠? 와지라경에서 1번은 와지라경에서 나왔고 2번은 뭡니까?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설하신 거죠. 앞에 나왔죠, 그죠? 26분에서. 예, 그것은 이제 집의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됩니다.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등이 일정한 형태로 있을 때 주먹이라는 통상적 표현이다. 맞죠? 이걸 우리 주먹이라 하죠? 그죠? 요 손가락하고 요거 일정한 형태로 요래 있을 때 주먹이라 합니다. 이래갖고는 주먹은 본래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꼭 큰 스님 법문하는 것 같죠, 그죠? 그죠? 대부분 교학원 출신이 낙하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류태의 판과 현 등에서 류태라는 통상적 표현, 이것도 우리 좀 무슨 거, 저는 우리 공부할 때 했죠, 그죠? 류태 유경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류태라 하지만은, 그건 뭡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였을 때 류태를 한다는 거. 그럼 코끼리와 말 등에서 군대하면 코끼리는 우리 상병, 말이 있을 때는 마병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들 그래서 보병 이래 하지만 그죠. 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코끼리, 말 등등등 모여 있을 것을 군대라고 부를 뿐입니다. 성벽과 집과 성문 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도시랍니다. 됐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줄기와 가지와 잎 등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했을 때 나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7가지로 그걸 하고요. 그 18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결론입니다. 궁극적인 뜻으로 볼 때 오직 정신 물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자의 보험을 있는 그대로 범인한다. 됐죠?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범인하고 이렇게 보는 것을 견청정이라 합니다. 됐죠? 보는 것이 혹은 견해가 청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드리면 해체해서 보기가 빠지면 불교가 아닌가? 맞죠? 그죠? 불교냐 비불교냐를 구분하는 이런 불교 2600사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승의 아비달마라는 유시, 그 다음은 그 반야중관, 특히 반야중관은 이 해체해서 보기를 당연한 거로 강조합니다. 여기 우리 아비달마하고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서 하도 해체해서 보기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해체라는 말을 안 쓸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꽝 이라는 우리는 뭡니까? 공을 절가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무조건 꽝 이러면 나중에 뭡니까? 개짖는 소리 돼버린다. 뭐 대승불교는 개짖는 소리란 말인가? 저는 대승불교가 개짖는 소리란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대불련?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있는 그대로 못 볼 때는 단견과 상견에 떨어진다는 것이 29번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봄을 버리고 중생이 있다고 거머쥐는 자는 이것이 멸절한다고 추정하나 멸절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멸절하지 않는다고 추정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멸절한다고 추정하면 단견에 떨어진다. 왜? 그러니까 우유에 부합하는 크도와 같이 중생에 부합하는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이 영원하다고 거머쥐면서 물러가버리고 담배를 안다고 거머쥐면서 넘어서 버린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두 가지 견해에 압도되는 때, 즉 당견과 상견에 압도되는 때 어떤 자는 물러가버리고 어떤 자는 넘어서 버린다. 눈을 가진 자들만이 이제 본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자는 물러가버리는가 비구들의 신과 인간은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즐기고 존재에 탐닉한다. 그들에게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죠? 물러가버린다. 어떻게 한 어떤 자는 넘어서는 어떤 자는 그런 존재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넘기려고 존재하지 않는 걸 기뻐한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되니까 죽고 나면 말상판이다. 그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죠? 네?
우리 인도에서 짜르바카라 그럽니다. 누구는 자 있잖아요. 예. 니 지금 물고기 먹고 싶나? 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강에 가서 고기 잡아라. 예? 오늘 안 잡히면 내일 잡고, 내일 안 잡히면 혼자 입니다. 내일 안 잡히면 모레 잡고. 예. 열과 성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요새 우리 요즘은 건전한 유물주의. 그 어떤 면 우리 인류의 반 이상이 그죠? 건전한 유물주의일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기본적인 도덕률 있잖아요. 우리 그 헌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적인 도덕률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서 뭡니까? 예, 맛있는 거 일 열심히 해서 맛있는 거 싸고 잘 먹고 그건 다 좋아요. 죽으면 땡. 과거 야 나는 별로 나쁜 짓 안 한다. 난 과거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내 생에 뭐 과거 난 그거 안 믿는다. 그 대신에 나는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산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오히려 백인들이 그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한국 사람들 백인들이 정말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 제주도 낸시 또 기회가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보면 제가 뭐 붙었거든요. 보면 알거든요. 정말 착한 분입니다. 딱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도 착하다 뭐래요? 영어도 착하다. 카인드도 아니고 착하다. 젠틀. 그걸 하시더라고요. 젠틀맨. 그걸 쓰리가 있어요. I am gentleman. 정말로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봤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답니다. 너무나, 그죠? 왜냐면 남한테 요만큼이라도 피해줄 줄 모르고 피해를 조금 줬다 싶으면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 이상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냐? 여기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그런데 나는 당신이 좋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도 나는 존중한다. 내보고 해라 하지 마라. 땡. 그죠? 네, 저는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상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네. 비구들이 야을지 어떤 자는 넘어서 보는 대상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눈을 가진 자들만이 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있어 존재를 존재 그대로 해체해서 본다. 존재 그대로 본다. 해체해서 본다. 여기 이제 저는 그걸 넣었어요. 그죠? 강무수님 우리가 나온 거지. 없는 거를 지가 옳다는 거는 항상 해체를 끝까지 넣어갖고 안 넣기 훨씬 더 말이 좋구만. 그죠? 네. 그래서 존재를 존재 그대로 보고 존재에 대해 역경하고 탐욕을 없애고 소멸을 원하며 또 닦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눈을 가진 자들만이 본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데 분명히 여기서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 말씀을 수준이죠.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은 우리가 있잖아요. 스스로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닦아갈 때, 수행해갈 때, 저는 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갈 때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그 수준 높은, 더 수준 높은, 지극히 수준 높은 이게 아니죠. 지금보다는 더 수준 높은 행복을 우리는 그죠. 경험하게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복도각 시간 공하고 생명이 없고 등등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정신과 물질이 여기 있을 뿐 31번입니다. 중생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하고 인형처럼 만들어졌고 괴로움의 덤일 뿐 풀과 나무 등 것처럼 괴로움의 덤일 뿐 난 이거 싫어요. 원의 덤일 뿐 이라 하십시오. 됐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불교는 연기법을 강조하고 상호이존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물질은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있잖아요. 상호 뭡니까? 의지한다 돼 있죠. 그죠?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32번입니다. 비단 꼭두같이 비율뿐만 아니라 볕담 등의 다른 비율로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볕담 두 개가 서로 의지해서 서 있을 때 한 개는 다른 것에 버팀목이 되고 한 개가 넘어질 때 다른 것도 넘어진다.
이와 같이 5가지 무대를 가진 존재에서 정신물질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나가 다른 것을 지탱해준다. 죽음으로 하나가 무너질 때 다른 것도 무너진다. 그래서 정신물질은 상등이 둘은 서로 의지한다.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나니 서로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3번에서 막대기로 북을 두드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두드리면 그 북을 의지하여 소리가 난다. 북과 소리는 서로 다르다. 북과 소리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북의 소리가 공하고 소리의 북이 공하다. 이와 같이 토대이고 문이고 대상이 되고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이 일어날 때 정신물질은 서로 다르다. 정신물질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정신의 물질이 공하고 물질의 정신이 공하다. 그러나 북을 의지하여 소리가 있듯이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정신물질은 그죠? 서로 상호이동합니다. 이 상호이동하는 이 관계를 우리 알담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한 5가지는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형성된 것들은 우리를 조건하여 생긴다. 마치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는 소리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되고 세 번째는 냄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맨 마지막 밑에는 맛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192쪽이고요. 193쪽을 하면은 그러니까 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법의 강학점수에서 온 것도 아니다. 원인을 조건하여 생긴다. 마치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되죠. 마치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걸 반복 구문을 해서 뭡니까? 우리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일 촉법 이것이 서로 의지하여 정신물질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되고 오죠. 그럼 35번에서는 비유입니다. 장님과 절름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님은 물질에 대한 비유고요. 절름발이는 우리 이제 정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장님은 뭡니까? 이제 눈은 머리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 절름발이라 하면 좀 많이 그렇으면 뭐라 하면 됩니까? 안전병이네. 안전병은 절름발이네. 어쨌든 그죠?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눈은 멀쩡하지만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둘의 의장은 뭡니까? 장님이 뭡니까? 머리 어깨 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라면 그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둘이 의지해서 그죠?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그죠? 이거 뭡니까? 정신 물질을 그죠? 이제 서로 의지해서 이제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번입니다. 자, 자기의 힘으로 생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머물 수도 없다. 다른 것들의 영향 아래 존재하고 생기고 형성될 뿐 자기는 무력하다. 다른 것들의 조건으로부터 생기고 다른 것들의 대상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들은 다른 것들의 대상과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배를 의지하여 사람들이 바다를 여행하듯이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의 몸이 일어난다. 사람을 의지하여 배가 바다를 가듯이 정신을 의지하여 물질의 몸이 일어난다. 사람과 배가 서로 의지하여 바다를 가듯이 정신과 물질은 둘이 서로 의지한다. 이 둘이 서로 의지해서 북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의 그죠?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37번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죠? 견청정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물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인식을 극복한 뒤, 바로 딱, 우리 이거 뭡니까? 중생상입니다. 우리, 사또와, 우리, 사슬로 들어보면 사또와 사느냐 있잖아요. 건강경에 나오는 거가 똑같습니다. 빨리 들어보면 샀다 사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생상이라고 딱 우리 가만에 넣어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인식을 극복한 뒤, 묘기 없는 경지에 확립되어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봄을 견청정이라고 알아야 한다. 됐죠? 그리고 이것은 정신물질의 구분과 상카르들의 한계를 정함과 동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견해의 측면. 왜 중요한 거 아시겠죠?